한밤중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거나 홍수가 닥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지갑, 스마트폰? 아니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먼저 잡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의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당연한 본능조차 허락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집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내 목숨보다 내 자식의 생명보다 두 장의 종이를 먼저 챙겨야만 하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단순히 집이 떠내려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상화 보위라는 국가가 내린 잔인한 시험대 위에 오르는 밤입니다. 만약 이 재난 속에서 초상화가 물에 젖거나 훼손된다면 자연재해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녘의 밤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흙탕물 속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초상화와 아이 사이에서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던 어느 북한 어머니의 그 비참하고도 서글픈 태풍의 밤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밤 11시 태풍이 낡은 농촌 마을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강둑이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흙탕물이 마당을 넘어 문지방 밑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기는 진작에 끊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가 칠 때만 서로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 무서워. 5살 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며 웁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방에서 가장 높은 옷장 위로 피신시킵니다. 순식간에 흙탕물은 무릎을 지나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방 안의 세간살이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장 아이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물살에 휩쓸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포대기로 둘러업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을 구하러 온 구조대일까요? 아닙니다. 초상화부터 모시라. 먼저 도망치는 자는 당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 확성기를 든 인민반장과 당 간부의 악다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도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벽에 걸린 수령의 초상화가 안전한지 집집마다 감시하러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와 함께 뛰쳐나가면 초상화를 버렸다는 죄목으로 꼼짝없이 수용소에 끌려갈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당의 총알에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자연의 수마보다 문 밖에서 소리치는 국가의 폭력이 1000배, 10,000배는 더 끔찍한 공포로 어머니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물은 이제 어머니의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업을 수 없었습니다. 초상화를 모시려면 두 손을 모두 써야 하고 절대 초상화에 물이 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옷장 위에 웅크린 아이의 발끝까지 시뻘건 흙탕물이 찰랑거립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차오르는 물살을 버티며 발돋움을 하고 벽면 가장 높은 곳으로 손을 뻗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립니다. 혹여나 액자를 떨어뜨릴까봐, 혹여나 그 잘난 수령님의 얼굴에 흙탕물이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자신의 아이가 물에 잠겨가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어머니는 유리 액자를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떼어냅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이 물살에 기울며 아이가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물이 입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아이가 허우적댑니다. 어머니의 눈이 뒤집힙니다. 당장이라도 몸을 날려 아이를 건져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손에는 초상화가 들려 있습니다. 이 액자를 물속에 던져버리고 아이를 안으면 이 지옥이 끝난 뒤 우리 가족은 모두 짐승처럼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를 악물고 초상화를 미리 준비해 둔 두꺼운 붉은 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로 겹겹이 싸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포장합니다. 1초가 1시간 같은 그 끔찍한 시간 동안 등 뒤에서는 내 아이가 흙탕물을 삼키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 2장을 포장하기 위해 내 자식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초상화를 비닐에 싸서 목에 단단히 동여맵니다. 아가, 초상화를 목에 매달고 나서야 그녀는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져 꼬르륵거리던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립니다. 아이는 흙물을 토해내며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영영 아이를 잃었을 것입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뒷산으로 도망친 어머니와 아이. 날이 밝아옵니다. 발 아래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진흙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산 중턱에 피신한 사람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젖어 바들바들 떠는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같이 비닐로 꽁꽁 싸맨 초상화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노부모를 업고 나오려다 초상화를 챙기지 못할 것 같아 부모를 두고 나온 자식도 있었고, 초상화를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너다 중심을 잃고 휩쓸려간 이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피해 현장에 나타난 당 간부들은 사람들의 생사 따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주민들의 가슴에 안긴 초상화의 상태만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동무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결사보위했소. 당의 참된 아들딸이오.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부들은 초상화를 지켜낸 사람들을 영웅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 기괴하고도 잔혹한 칭찬 속에서 어머니는 목에 매달려 있던 초상화를 내려다봅니다. 내 아이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저 2장의 종이. 어머니는 초상화가 들어있는 비닐 뭉치를 찢어발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 부모와 자식의 천륜마저 짓밟아버리는 곳. 폭우보다 무섭고 태풍보다 잔인했던 북녘의 밤. 그날 어머니가 흙탕물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초상화가 아니라 이 체제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을 북한의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곳에도 종이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당연한 아침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녘의 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닿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녘의 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